전류에 의한 자기작용 한번 같이 봅시다. 자기장이 뭡니까? 자기장. 이 자기장. 전자가 흐르는 장. 네? 입니다. 자기장? 공간입니다. 자기장? 필드. 아니. 장이장, 안장. 아니지. 자, 자기력이 작용하는 공간을 우리는 자기장이라고 불러. 그럼 이 자기력이라는 건 뭔데? 자석의 세기란 말이야, 그렇지? 자, 그래서 이 자기장은 영어로 우리가 magnetic field라고 불러주고, 자기장을 표현할 때 보통 대문자 B를 많이 써. B. 아이고. 자, 이때 문제는 이 자기장은 벡터량이기 때문에, 벡터량이 혹시 뭐였는지 기억나니? 크기와 방향, 뭔마? 속도? 아니. 미쳤나봐. 정신 차려. 크기와 방향을 갖는 물리량을 우리가 벡터량이라고 얘기를 했고, 따라서 이 자기력의 세기 그리고 자기장의 방향까지도 우리가 알 수 있어. 방향은 항상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이 자기장의 방향이더라. 그래서 이 자기장을 우리가 얘기할 때는 항상 세기와 방향을 둘 다 알아야 된다라는 거지. 세기와 방향. 그래서 두 가지. 세기와 방향을 알아야 한다. 자, 그런데 이 자기장은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자석 주위에 뭐 웅웅웅 이런 표시가 있는 게 아니잖아.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자기장을 눈으로 보기 위해 표현해 준 선을 우리가 자기력선이라고 불러. 지금 여기는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을 연속적으로 이은선이라고 했는데 자기장을 표현하는 선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얘는 어디에서 나와서? n극에서 나와 s극으로 들어간다. n극 나와, s극 쏘. 알겠지? 나와서 쏘. 알겠지? 자, 또 하나 여기 나온 것처럼 연속적으로 이은선이라고 되어 있어. 맞니? 얘들은 끊어지거나 뭐 겹치거나 꺾이지 않는다.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 아니고 자기력선. 알겠지? 꺾이지 않아. 자, 그 다음 자기력선이 더 어떨수록 촘촘할수록 자기력이 어떻더라? 자기장이 세다. 자석 기준으로는 양극이 가장 세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문제는 우리가 자석에 의한 자기장은 다 알아. n극이 있고 s극이 있으면 n극에서 이렇게 나와서 s극으로 이렇게 들어가잖아. 그렇지? 이런 식으로 n극과 n극이 있으면 서로 나오고 s극과 s극이 있으면 서로 들어가고. 그렇지? 예를 들면 n극과 n극이 있으면 서로 이렇게 나오는 거 겹치지 않게. 맞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 자기장이라는 건 뭐에 의한 자기장? 자석에 의한 자기장인데 우리가 원하는 건 자석에 의한 자기장이 아니고 뭐야?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라고. 전류가 흐르면 뭐가? 자기장이 형성이 되더라. 이거를 우리가 무슨 법칙이라고 불러주느냐? 앙페르 법칙 또는 오른나사 법칙이라고 불러. 그래서 중학교 때 우리가 오른손을 이용해서, 그렇지? 오른손을 이용해서 우리 확인을 했었어. 자,
이 전류가 흐르려면 도선이 있어야 되겠지. 맞아요? 도선의 종류에 따라서 첫 번째 직선 도선, 두 번째 어디 갔노? 원형 도선, 세 번째 솔레노이드. 중학교 때는 우리가 이걸 뭐라 불렀어? 코일이라고 불렀어. 엄밀히 얘기하면 솔레노이드가 맞아. 자, 그래서 직선부터 한번 가보자고. 자, 직선 도선을 중심으로 동심원 모양으로 뭐가 자기장이 형성이 됩니다. 오른손 엄지를 뭐의 방향으로? 전류의 방향으로 향하면 나머지 네 손가락이 감아지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어떻게 된다? 삥끄르르 돈다. 방금 얘기한 것처럼 앙페르 법칙, 오른나사 법칙이라고 얘기를 한다. 자, 그랬을 때 얘는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 자, 아니 이렇게 할까? 자, 가운데에 도선이 이렇게 있고 도선에서 전류가 나오는 방향, 종이면을 통해서 나오는 방향. 그럼 오른손 엄지를 위쪽으로 향하면 되니까 어느 방향으로? 시계 방향으로. 아니구나.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도는구나. 그지? 반면에 작아 왜? 뭐가? 자, 이번에는 전류가 들어가는 방향. 그치? 들어가는 방향은 뭐야? 무슨 방향? 시계 방향으로 돌더라. 그래서 선생님 쉽게 생각하라 그랬어. 들어가는 건 뭐라고? 배꼽 모양처럼 그리라고 했어. 배꼽. X, 그치? 나오는 건 뭐라고? 젖꼭지 모양으로. 그치? 뭐 이상한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니는 쉽게 기억하라고. 동그라미로 표현돼서 동그라미로 표현된 건 나오는 방향이야. 무조건. 얘들은 시계 반대 방향이야. 알겠지? 요렇게. 반면에 배꼽은 어때? 시계 방향. 뭐라고? 배꼽 들어가는 거지. 시계. 우리 배꼽 시계라는 말 많이 쓰잖아. 그지? 응. 맞아, 안녕. 맞습니다. 그죠? 자, 넘어가서. 그러면 방향에 대해서 얘기를 했으니까 이번에는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고? 중학교 때는 아마 방향에 대해서만 얘기를 했었어. 이번에는 세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자. 세기. 방향과 세기가 포인트라고 그랬지. 뭐에 비례한다? 전류의 세기에 비례한다. 전류가 셀수록 자기장도 어떻더라? 세진다. 당연한 거지. 아빠가 돈을 많이 벌수록 용돈이 더 많아지는 뭐 그런 약간 그런 느낌인 거지. 두 번째는 거리가 어떨수록 가까울수록 세다. 거리가 멀면 작다. 그 얘기는 거리에 뭐 한다? 반비례한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어. 선생님 자기장 뭐라고 표현한다고 그랬어? 여기 B라고 표현한다고 얘기했지. 이 자기장 B는 거리 R분의 전류의 세기 I더라. 알겠습니까? 자, 어떤 책에는 이런 식으로 표현해. B는 K R분의 I에서 여기 이제 자기 상수를 집어 넣는 경우도 있어. 실제로 구할 때는 K, K는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제곱 이렇게 표현을 해. 자, 그래서 방향은 이렇더라. 그러면 여기에다가 나침반을 놓으면 각각 나침반이 향하는 방향이 어떻다는 얘기야? 이렇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돈다는 얘기야. 나침반의 N극이. 얘는 시계 방향으로 돈다는 얘기고, 그렇지? 그럼 도선을 기준으로 도선의 왼쪽과 오른쪽, 앞과 뒤에 자기장의 방향이 어떻더라? 반대더라. 그러면 이걸 쉽게 하려면 우리가 오른손 엄지를 무슨 방향으로? 전류의 방향으로 맞추고 손등의 나침반의 위치에다 맞춰. 나침반이 앞에 있으면 손등을 앞쪽으로 보게 한 다음에 손을 쫙 펴주면 손끝이, 내 손가락의 손끝이 가리키는 방향이 나침반의 N극의 방향입니다. 만약에 나침반이 도선이 뒤에 있어? 그럼 뒤쪽으로 손등을 해주고 펴주면 된다라는 거지. 이렇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른손 엄지는 뭐의 방향? 전류의 방향. 하나만 더 적을까? 손등은 뭐의 방향?
나침반의 방향. 알겠습니까? 손등 나침반의 방향. 그러니까 여기서 손등이 나침반이 위에 있을 때는 이렇게 해놓고 피면 이쪽으로 간다는 거지. 됐죠? N극이 앞인 거죠. N극이지. 화살표가 가리키는 방향이 항상 N극이지. 자, 그러면 이제 두 직선 전류에서의 자기장이 있으면 간단해. A라는 도선이 있고 여기 도선 1, 2가 있어. 그럼 이 도선과 도선과 이 도선 두 개의 도선에서 뭐를 합성 자기장을 구하면 끝나. 들어가는 방향인지 나오는 방향인지, 들어가는 게 센지 나오는 게 센지. 나오는 게 세면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 나올 거고, 그렇지? 들어가는 게 세면 들어갈 거고, 맞습니까? 그래서 A를 보면, 자, 도선 1의 기준으로 A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들어가고 있어. 왜? 오른쪽에 위치하니까. 그러면 도선 1을 기준으로 A, B, C는 전부 들어가는 방향이야. 이게 지금 도선 1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이야. 도선 2에 의한 자기장은 B하고 C는 들어가지만 A는 반대로 나오는 방향이 되겠지. 맞아요? 왜냐면 위로 가니까 이렇게 도는 거잖아. 나오는 방향이 되겠지. 그러면 이 두 개를 더한 값 중에 누가 더 크냐, 이걸 계산하면 되는 거야. 만약에 얘가 더 컸다. 거리가 같잖아. 지금 거리가 같은데 도선 1의 전류가 더 세다? 그러면 얘는 들어가는 방향으로, A에서는. B하고 C는 볼 것도 없이 들어가겠지. 그지? 그리고 자기장의 세기를 뭐 해주면 되고, 더해주면 되고. 예를 들어보자는 거야. 얘가 I, 얘가 EI 이렇게 돼보자고. I와 EI야. 그러면 여기서 얘는 R분의 I만큼 어떻게 되고 있어? 들어가고 있는 거지. 맞지? 거리분의 전류의 세기니까. B에서는 3R분의 I, C에서는 4R분의 I만큼 들어가고 있는 거야. 그렇지? 들어가는 방향. 반면에 얘는 R분의 2I만큼 나오고 있지? 그 다음에 R분의 I만큼 들어가고 있지? 2를 기준으로 하니까 얘는 2R분의 I만큼 들어가고 있지? 2I구나. 그지? 그러면 자, A를 기준으로 한번 해보자고. 들어가는 건 얼마? R분의 I야. 나오는 게 뭐야? R분의 2I야. 그치? 그럼 방향은 어떤 방향이야? 나오는 방향이 되겠지. 그리고 두 개는 방향이 반대니까 어떻게 주면? 빼주면 되지? 그러면 R분의 2I 빼기 R분의 I 해가지고 R분의 I만큼 나온다. B는 둘 다 어떻게 들어가고 있는 방향이야. 그치? 들어가고 있어? 방향이 같으니까 더해주면 되겠지? 3R분의 I 더하기 R분의 2I. 그럼 얘는 얼마야? 3R분의 7I가 되겠지. 맞습니까? C는 역시나 들어가는 방향이고 4R분의 I 더하기 R분의 I. 위R분의 2I니까 R분의 I겠지. 그럼 얘는 얼마? 4R분의 5I. 그지? 그러면 세기를 구할 수 있으니까, 방향과 세기를 구할 수 있으니까 몇 대 몇의 자기장의 세기를 구할 수도 있겠지. 비례식으로. 3, 4, 12 곱해주면 얼마야? 4, 7, 28대 얘는 3, 5, 15. 맞니?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거지. 맞습니까? 이런 것들도 문제에서 많이 낼 거란 말이야. 지금 여기서는 전류의 세기가 같다라는 걸 기준으로 삼았고, 그러니까 전류의 세기가 같으면 얘는 당연히 들어가고 나오는 게 같으니까 자기장이 0이 되겠지. 근데 나는 지금 전류의 세기가 다른 걸, 자, I1은 I고 I2는 이 I라고 가정하고 선생님이 설명을 한 거고. 알겠습니까? 자, 원형 전류는 요거 중심에서는 직선 모양이고 가까울수록 원 모양에 가깝다. 싱글싱글 벙글벙글 이렇게 생각하면 됐어. 직선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과 똑같이 찾으면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쉽습니다. 두 개를 미리 그려볼게.
자, 하나는 이쪽에서 나와서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들어가는 거. 그러면 도선의 위치가 이렇게 두 개가 있을 거고 여기는 동그랗고 여기는 배꼽이 있겠지. 반면에 하나는 여기에서 나와서 이쪽으로 들어가는 거. 그럼 여기가 동그라미, 여기가 X 이렇게 되겠지. 그럼 얘는 나오는 방향이니까 어떻게 돈다 그랬어? 이렇게 돌고 얘는 시계 방향으로 돌고. 반대로 밑에 건 왼쪽이 시계 방향, 오른쪽이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 거란 말이야. 맞죠? 그럼 나침반의 위치에 따라서 가운데는 어떻게 올라가고 양쪽으로 벌어지고 반대로 내려오고 모이고 이렇게 도는 거지. 걸레로 유리창 딱 닦듯이 양쪽으로 두 손으로. 반면에 얘는 이렇게 되는 거지, 그지? 싱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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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벙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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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벙글. 싱글 벙글, 그지? 싱글이야? 벙글이야? 나 혼자야? 싱글입니다. 싱글이지? 난 싱글 아니지만. 자, 싱글 벙글 기억하십시다. 결국은 뭐 찾으면 되냐면 직선 도선 찾는 거랑 똑같아. 얘 따로 봐서 이렇게 돌리면 된다고. 근데 문제는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 있어 중심에선 직선 모양이다라는 건 왜 이럴까? 여기에서는 이런 식으로 자기장이 이런 식으로 가. 이런 식으로. 그리고 갈수록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거고 이런 식으로 가버린다는 얘기야. 도선에 가까울수록 점점점 더 많이 꼬인다. 왜? 중심에서는 왜 직선 모양이야? 두 도선으로부터의 거리가 어떠니까? 같으니까. 어느 한쪽으로 휘어지지 않는다는 거야. 자, 이때 중요한 건 이겁니다. 중심에서의 자기장의 세기. 직선 도선은 도선이 바로 서 있었기 때문에 거리에 따른 자기장의 세기를 다 구할 수 있었으나 원형 도선은 도선이 휘어져 있기 때문에 어디만 알 수 있냐? 요 중심에서의 자기장의 세기만 알 수 있다. 다른 지점에서의 자기장의 세기는 구하기가 어렵다. 못 구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중심에서의 자기장의 세기는 역시나 직선 도선처럼 전류의 세기에 뭐한다? 비례하고 거리의 원의 반지름에 반비례한다. 이제 거리랑 벌이라고 보면 되겠지. 자,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 어떤 교재에서는 B는 K 프라임 R분의 I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경우가 있어. 아까는 K였어. 직선 도선에서는. 걔는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제곱이었다면 얘는 2 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제곱입니다. 실제로 이 절대값의 크기를 구하라는 문제는 안 나와. 그러니까 우리는 뭐만 알면 돼? 이렇게 상대값만 구할 줄 알면 된다는 거야.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친구 역시 뭐 한다? 직선 도선처럼 오른손 엄지를 전류의 방향으로 맞춰주면 된다. 알겠죠? 한 가지 방법을 더 얘기를 해주면 여기서 전류가 나와서 이렇게 들어가잖아, 그렇지? 맞아요? 원형 도선이니까 이렇게 들어갈 거 아니야. 이 들어가는 방향으로 오른손의 손바닥, 내 손가락을 감싸주면 엄지가 지금 어디를 가리키고 있어? 여기서 나와서 왼쪽에서 나와서 오른쪽으로 들어가니까 요렇게 되고 있는 거잖아 지금, 그렇지? 요렇게 가니까 오른손 엄지는 위를 가리키겠지. 중심에서의 자기장의 방향을 엄지가 가리킨다고 봐도 돼. 얘는 왼쪽에서 나와서 오른쪽에서 나와서 왼쪽으로 들어가니까 요렇게 감싸주겠지? 아래로 된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요 전류의 방향으로 손끝을 전류의 방향으로 감싸주면 오른손 엄지가 뭐야? 중심에서의 자기장의 방향을 알려줄 수 있다. 내가 그걸 왜 알려주느냐? 솔레노이드 때문에. 솔레노이드는 요 지금 원형 도선이 어떻게 돼 있는 거야? 여러 개가 있는 거야. 동그라미 다 못 그리니까 여기 나오고 들어가고 나오고 들어가고 나오고 들어가고 나오고 들어가고 나오고 들어가고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그렇지? 맞아요? 그러면 전부 다 뭐 해주면 돼? 요거 하나만 보면 여기만 보면 원형 도선이랑 어떻다? 똑같다. 원형 도선이랑 똑같다. 그러다 보니까 전류가 여기서 나와서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잖아.
그러면 여기서 전류가 위에서 나와서 아래로 들어가니까 이렇게 감싸주면 오른쪽 엄지가 어느 쪽을 가리키겠어? 이쪽을 가리키겠지. 이 중간은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올라오니까 자기장이 이렇게 되는 거고 얘도 이렇게 되는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얘는 올라가고 얘는 내려오니까 여긴 자기장이 없어, 중간은. 서로 상쇄돼서. 알겠습니까? 그럼 결국은 얘는 뭐냐? 막대자석, 이렇게 막대자석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쪽이 N극, 이쪽이 S극의 이런 자기장의 모양이 나타난다라는 거지. 지금 위에서는 반대로 뭐야? 아래에서 나와서 위로 들어가는 모양이니까 왼쪽이 N극, 오른쪽이 S극인 거지만 나는 위에서 나와서 아래로 들어가는 걸로 표현을 했기 때문에 오른쪽이 N극, 왼쪽이 S극이 된다. 그러면 얘는 자 오른손 네 손가락을 전류의 방향으로 감아질 때 엄지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이 자기장의 N극의 방향이다. 그러니까 코일 내부는 S에서 N 쪽으로 이동을 하는 것처럼 보이고 외부는 N극에서 S극으로 다시 들어가는 방향으로 보이겠지. 알겠습니까? 내부하고 외부가 반대다라는 거 기억해야 돼. 그래서 내부는 S에서 N 쪽으로, 외부는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는 모양이다. 막대자석이랑 비슷하다고 보면 되겠지. 자, 중요한 건 이겁니다. 전류의 색이 당연히 중요하고요. 단위 길이당 코일의 감긴수, 밀도야, 밀도. 코일이 얼마만큼 많이 감겨야 돼. 그래서 요거는 NI에 비례하더라. 감긴수 넘버. 얘도 어떤 교재는 이렇게 써 있어. B는 K2' NI 이렇게. 2'은 얘는 또 코일처럼 감겨 있잖아. 그래서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제곱으로 표현을 하는데 이것도 절대값을 물어보지는 않습니다. 알겠죠? 됐어. 자, 여기에서 여기까지 먼저 얘기를 합시다. 여기까지 하고 이어서 뒤로 넘어갈게.